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오늘 저녁에 5월 23일 날 대통령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K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늦게 발표된 KBS의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3일 동안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무려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19.5%고 전화 면접 방식을 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1.8%가 되어서 오차 범위가 3.6%로 좁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사전투표는 6일 남았고 본투표는 11일 남았습니다. KBS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8로 조사되었고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 다 합해서 9%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8,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이 9%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지 후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후보 다 합해서 2% 나왔습니다. 권영국 1, 황교안 1%로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지 후보가 없다가 4%, 모르겠다가 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KBS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1입니다. 49%, 김문수 후보가 34%, 이준석 후보가 8%로 조사되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해도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7%가 뒤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의 격차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4로 조사되어서 이재명 후보가 15%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투표일까지 간다면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것보다 확실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물었을 때 정권 교체가 54%, 정권 연장은 36%, 그래서 격차가 18%의 차이가 났습니다. 정권 교체가 54%로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가 41, 하지 말라 37%로 4%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모르겠다가 21%고 기타가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는 지금 하지 마라 하라 이거지 거의 비등합니다. 지금. 자,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뭐 소수 후보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맞짱을 떴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8%, 김문수 후보는 39%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9% 앞서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6%, 이준석 후보는 29%, 그래서 무려 17%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제가 볼 때 물 건너 갔다. 단일화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3 해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0% 차이가 납니다.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이 5%, 진보당이 1%, 무당층이 11%입니다. 이게 무당층이라는 것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도층의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도 역시 중도층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56, 김문수 후보가 22, 이준석 후보가 12로 조사되었고 기타는 모르겠다 기타 후보 다 합해서 10%가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2배 이상 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론이 지속된다면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령별로 보면은 50대까지는 김문수 후보를 모두 앞섰고 40대, 50대에서는 지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모두 이재명 후보가 50% 가까이 지지율이 나타났고 광주하고 전라도에서는 무려 8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제 광주, 전라도에서 이제 진보층들이 연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70세 이상에서만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51%, 부울경에서 46%를 차지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4, 이준석 후보가 8%로 조사가 되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다 합해도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7%가 집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도 오늘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3,000명을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꽤 높습니다. 약 20% 정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전화 면접 방식을 택해서 응답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3,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도 3.6%로 좁혀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5일부터는 투표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5월 25일 오후 5시까지는 다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 MBC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월 28일부터는 네이버의 트렌드, 구글 트렌드, 카카오 트렌드, 각종 트렌드 자료를 통해서 여론의 추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30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데 진보층에서는 51%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6월 3일 날은 본투표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해서 격차가 무려 15% 납니다.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지지율의 변화는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39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저쪽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9%의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무려 이준석 후보에게 17% 앞서 승리함으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